얼굴에 오돌토돌한 게 만져지시는 분들 꼭 끝까지 보십시오. 단순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셨다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어 나도 모르게 번져버립니다. 오늘 그 정체를 밝히고 집에서 바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완전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에 이 작은 점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뭔가요? 만지면 오돌토돌한 게 느껴지는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을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색만 변한 김이나 검버섯과 달리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게 솟아있고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것들은 편평사마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편평사마귀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편평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가 피부에 감염되어 생기는 작은 돌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긁으면 그 손을 통해 주변으로 퍼집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60대 이후에 이게 더 잘 생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잡아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쉽게 자리를 잡고 퍼져나갑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제거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기만 없애고 피부 속 바이러스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면역력을 높이면서 안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율무가루 팩이 바로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67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쪽 볼과 이마에 작은 돌기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고 기미와 검버섯까지 겹쳐 있어서 화장으로도 전혀 가려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레이저 시술 비용을 알아보셨는데 수십만 원이 넘어서 포기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안내해 드렸더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루로 이게 된다고요? 하셨죠.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돌기들이 눈에 띄게 작아지고 기미색도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2달째에는 본인 스스로 거울 보기가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재료는 3가지입니다. 생률 무가루, 알로에젤, 그리고 꿀입니다. 3가지 모두 마트에서 살 수 있고 총 비용은 5,000원에서 8,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각각의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인 율무는 조선시대부터 피부 질환 치료에 활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검증된 천연 재료입니다. 율무에는 코익세놀라이드와 코익솔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해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율무가루의 미세 입자가 모공 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끌어내는 강력한 클렌징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률 무가루를 쓰셔야 합니다. 볶은 율무가루나 가열 처리된 것은 열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 활성 성분이 파괴됩니다. 마트 곡물 코너에서 생률 무가루라고 표기된 것을 구입하십시오. 다음 재료는 알로에젤입니다. 알로에는 화상이나 피부 트러블에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천연 재료입니다. 알로에젤은 이 팩에서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진정 역할입니다. 알로에 속에는 알로에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완화해 줍니다. 생률 무가루만 사용하면 피부가 당기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알로에젤이 이 자극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밀착력입니다. 율무가루를 물에만 섞으면 너무 묽어서 얼굴에서 흘러내립니다. 알로에젤이 팩의 질감을 크림처럼 만들어줘서 얼굴에 착 붙게 해줍니다. 이 밀착력이 있어야 팩이 피부와 충분히 접촉하면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셋째, 보습입니다. 60대 이후 피부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로에젤의 수분 성분이 팩을 하는 동안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마지막 재료인 꿀은 오래전부터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처 치료에 꿀을 활용한 역사가 수천 년에 달합니다. 이 팩에서 꿀이 하는 역할은 3가지입니다. 먼저 항균 작용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편평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어려운 피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영양 공급입니다. 꿀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각질이 정리된 자리에 새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막 형성입니다. 꿀은 공기 중 수분을 피부로 끌어당기는 흡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팩을 하는 동안 피부 위에 얇은 보습막을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재료가 하는 역할을 알았으니 팩 레시피를 제대로 아셔야겠죠. 똑같은 재료라도 비율이 틀리면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황금 비율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률 무가루 1스푼, 알로에 젤 1스푼, 꿀 1티스푼입니다. 투명한 유리 그릇에 생률 무가루를 먼저 넣으십시오. 그 위에 알로에 젤을 넣으세요. 처음에는 잘 섞이지 않고 덩어리가 생깁니다. 천천히 계속 저어주시면 점점 크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소량 넣고 고르게 섞어주세요. 완성된 팩은 연한 베이지색입니다. 숟가락으로 떠봤을 때 천천히 뚝뚝 떨어지는 농도 마요네즈나 플레인 요거트 정도의 질감이 딱 좋습니다. 너무 뻑뻑하면 알로에 젤을 티스푼으로 조금씩 더 넣어 조절하시고 너무 묽으면 율무가루를 조금 더 넣어 맞추십시오. 반드시 그때그때 쓸 양만큼만 만드십시오. 천연 재료라 방부제가 없어서 만들어 놓으면 빠르게 변질됩니다. 냉장 보관해도 하루 이상 두시면 안 됩니다. 단계별 사용을 권장드리며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먼저 하십시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동전 크기만큼 바르고 10분간 지켜보십시오. 붉어지거나 따갑다면 율무 성분이 맞지 않는 것이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세안 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십시오. 완전히 건조한 피부보다 살짝 촉촉한 상태일 때 팩이 더 잘 밀착됩니다. 셋째, 이마부터 양쪽 볼, 코, 턱 순서로 고르게 펴 바르십시오. 김이나 검버섯, 편평사마귀가 있는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톡톡 두드리듯 얹어주세요. 눈 주변 1cm와 입술 바로 옆은 피부가 얇고 민감하니 반드시 피하십시오. 넷째, 20분 유지 후 씻어내십시오. 스파츌라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팩을 먼저 긁어내어 휴지에 담아 버리십시오. 세면대에 버리시면 배수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큰 덩어리를 제거한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세요. 팩 후에는 거품 세안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누까지 쓰면 자극이 너무 강해집니다. 다섯째, 씻어낸 직후 반드시 보습을 해주십시오. 각질이 정리된 직후는 피부가 예민한 상태입니다. 평소 쓰시던 보습 크림을 바로 발라주셔야 새 피부 세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용 주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매일 하면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팩의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하면 피부가 필요 이상으로 자극받고 건조해집니다. 일주일에 2번이 가장 적당하며 피부가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 2주 동안은 일주일에 1번만 해보시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신 후 횟수를 늘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 하고 바로 변화가 보이길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빠른 효과가 아니라 꾸준한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각질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겁니다. 2주 후에는 전반적인 피부톤이 밝아지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기미와 잡티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부터 편평사마귀와 기미,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달에서 3달이 지나면 편평사마귀가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기미와 검버섯이 확연히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7세 어르신도 첫 달에는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계속해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2달째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영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재료와 레시피라고 해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편평사마귀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뜯지 마십시오. 만질수록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부위로 퍼집니다. 팩을 바를 때도 해당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살살 올려놓는 느낌으로 바르십시오. 둘째, 검버섯이 이미 딱딱하게 솟아오르고 오돌토돌하게 굳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루성 각화증으로 진행된 것일 수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억지로 제거하려 하시면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팩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십시오. 각질이 정리된 후 새로 드러난 피부는 자외선에 더 취약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지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넷째, 팩 중에 갑자기 심하게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즉시 씻어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즉시 중단하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어 내십시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생률 무가루 1스푼, 알로에 젤 1스푼.
꿀 1티스푼. 반드시 이 비율을 지키고 그때그때 쓸 양만큼만 만드십시오. 둘째, 20분 유지 후 스파츌라로 긁어낸 뒤 미지근한 물로만 헹구십시오. 거품 세안은 하지 마시고 씻은 직후 보습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셋째, 일주일에 2번,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십시오. 한두 번 하고 포기하시면 아무 효과도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는 날보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날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부는 관리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